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명품 선물 수수료를 줄곧 부인해오던 김건희 씨가 최근 2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바로 내일이 김건희 씨 보석 신문 날입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법 전문가시니까요. 일단 내일 김건희 씨 보석 신문이 있는데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기각될 거다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빼박 증거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을 했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경우에도 사실상 받지 않았다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잘못에 반성 없이 예. 부인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보석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각 사유다 이렇게 보고요. 기각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 보석을 청구한 날 이 샤넬백 2개 받았다 이거 인정하는 인정서도 법정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떻게든 보석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예.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건진 법사가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이 그 실물로 이제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은 그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만 예. 사실상 자백을 한 것으로 근데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런 이제 자백을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보석을 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 그런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보석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유효한 전략도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고요. 이런 와중에요. 명품 선물 의혹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그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또 클러치백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양측 다, 준 측, 받은 측 다 해명이 나왔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온갖 명품의 향연을 김건희 씨의 사안에서 보는데요.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명품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백의 경우에 백과 함께 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문자까지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 클러치 백을 수수한 것이 사실상 뇌물이다 이런 것을 예.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당시에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산의 개입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이 됐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나경원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 연판장이 예. 돌려졌고 그리고 또 그 경선 룰도 기존에 이제 일반 그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을 다 100% 당원 여론조사로 바꾸면서 사실상 윤심이 당대표 선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 명백하게 당시에 용산에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었고요. 예. 그게 오히려 이번에 이제 김기현 클러치백 사건에서 나온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에 용산에 이 선거 개입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대가성이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뇌물죄라든지 용산 대통령실의 부당한 선거 개입, 예. 정당법 위반 이런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확인이 사안이다. 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당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당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당시에 한 몸으로 거의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예.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런 뇌물이라든지 명품들을 수수한 걸로 보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에 관련된 예. 그런 이제 권력이 움직이는 그것은 윤석열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최순실이 수수한 이런 금품이 뇌물로 그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예. 이것을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건희 씨 사안은 대부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경제적 공동체로 한 몸으로서 한쪽은 이런 뇌물을 받고 한쪽은 크게 상환하는 청탁을 이루어주는 이런 이제 공범의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이것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요. 100만 원 정도가 이 보편적인 가방이다. 이게 무슨 뇌물이냐. 이렇게 라디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부정한 청탁과 또 대가성이 있다면 이거는 그 금품의 그 가액에 상관없이 뇌물이고요. 예. 세상에 만약 200만 원 뭐 상당의 이 명품 클러치백이 뇌물이 아니라면 가액이 낮아서 뇌물이 아니라면 세상에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것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가액이 뭐 너무 높지 않으니까 뇌물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정치인이 한다는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또 나온 명품 수수 의혹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 네 명과의 토론에서 치열하게 붙은 사안인데 항소 포기, 폭풍 많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대검 그리고 오후에는 법무부 가서 뭐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사건의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 검찰의 그 압박과 해유 그리고 또 협박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런 예. 조작 수사다, 조작 공작 기소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히 정치 검찰들의 불법 수사에 관해서 이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 확인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사안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프레임 전환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를 사실상 이제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대검 예규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지극히 정당한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항소를 남발해 왔던 그 검찰의 검찰권 남용 여기에 대한 자성과 반성이 적용이 된 검찰의 정상화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유동규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이걸 검찰이 왜 항소를 합니까? 항소의 실익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검 예규에 보면은 예. 형량의 그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의 경우에는 이 항소를 하지 않도록 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도 항소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지금 국힘 주장이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무죄 난 부분을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무죄가 났는데요. 네. 그 사유는 배임죄에서 이미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그런 기소명으로 기소를 한 것은 이거는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 이미 반영이 된 거다 예.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난 사안과 마찬가지이므로 검찰이 항소를 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정쟁으로 몰아서 예. 자신들에게 지금 불리한 뭐 지금 전직 당대표들이 지금 다 뇌물죄로 기소되거나 또 내란 혐의로 지금 현재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 뭐 아닙니까? 추경호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 이걸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뻔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항소의 실익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온 배경에 법무부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정도 입장을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대통령실은 전혀 여기에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여기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집단 항명을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그동안 김건희 씨의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예. 사실상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무혐의 결정을 했고 나중에 이게 거의 다 이제 유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을 때 검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그런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검찰 수뇌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포기를 했을 때에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또 검찰의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입국닷 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검찰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찰이 스스로 이 자기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한쪽 정권에 이렇게 부역하는 정치 검사였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그런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보고요. 또 집단항명은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매우 높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집단 항명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감찰과 함께 이 공무원 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종의 선택적 반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외압이나 뭐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 장관도 어제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침을 준 바 없다라고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그때 검찰의 일선 수사팀에서는 그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묵살한 것이 당시에 이제 대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찰의 태도가 어땠느냐. 그것을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은 검찰의 이 서로 다른 이중잣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는 정말로 순한 양처럼 아무런 말을 못하던 그런 검찰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의 항소가 원칙에 따른 항소다 이런 대검 예규나 이런 증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는데 검찰이 지금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정치 검사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드러내는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분간은 정치권이 이것 때문에 좀 뜨거울 것 같긴 합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종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종묘 가보면 정말 좋잖아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랑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일종의 대립이 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제 전 의원께서 최고위에서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 이렇게 직격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이번에 이제 종묘 앞에 세운상가 구역에 오세훈 시장이 초고층 빌딩을 이제 세우는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대법원에서 이제 마치 허가를 해준 듯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일단은 대법원이 결정을 한 것은 이 역사적 문화재에 1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층이 개발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은 100m 밖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게 대법원의 결정 어디에도 그런 문화재 근처에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개발 허가증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마치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이 개발을 허가해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사실은 이 종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 자랑입니다. 예. 근데 유네스코에서 그 근처에 이런 개발이 있으면은 사실상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고요. 실제로 해외 사례에도 그런 무분별한 개발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이 취소가 된 이런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의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또 종묘의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그냥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묘라는 역사적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키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의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물론 오 시장 측에서는 종묘뿐만 아니라 낡은 그 세운상가도 좀 봐달라 이렇게 주장을 또 반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방선거 언급하셨는데 전 의원께서는 뭐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조만간 결심한다라는 취지로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음을 좀 정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결심을 굳혀가는 단계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종묘 훼손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분에게 서울시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책임감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오세훈 시장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서울이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결심을 굳혀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굳혀가고 있다. 그러면 혹시 공식적인 발표는 언제쯤 뭐 가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은 결단이 할 생각입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지난 주말에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기자회견 이런 거 없이 유기견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100일 기자회견을 하라는 주의 권유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지금 좀 더 빛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대표가 너무 자기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유기견 봉사활동이라든지 소방대원 격려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묵묵한 조용한 행보를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실제로 그동안 정청래 대표께서 어려운 시기에 또 당대표를 맡아서 내란을 종식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뭐 특검법 통과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고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에 또 선봉에 서셔서 잘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산과 잘 소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00일간의 성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그럼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까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을 지금 이제 특검 수사와 함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법개혁 과제나 이런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이런 3대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이
이 정청래 당대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짧게 요거만 더 여쭐게요. 연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가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사법행정정상화 DF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가능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법개혁이나 3대 개혁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신속하게 그렇지만 정교하게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소통해가며 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올해 내 입법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